더불어민주당 제174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4천이 넘었어요.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4천을 넘었습니다. 예. 네. 구군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은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대한민국 외교의 슈퍼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저도 마중을 나가서 많은 외교적 성과들을 거두고 오시라고 응원했습니다. 준비하신 만큼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오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개최되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정상회담인 만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이버에 외교를 검색해봤습니다. AI 브리핑은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는 국가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식과 전략을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 의존성이 높은 나라이고 그래서 외교가 그 어느 부문보다 중요합니다. 외교가 국운을 좌우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외교가 국방입니다. 외교가 잘 돼야 경제도 살고 외교가 잘 돼야 우리 안보도 튼튼해집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국제정세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9일부터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와 최고경영자회의, CEO 서밋이 개최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21개국 회원국의 정상들이 함께할 예정인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도 1,700여 명이나 총출동하여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사로 나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전략을 적극 제시할 계획입니다. 29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11월 1일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백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6년여 만에 공백을 깨고 30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추가 부과를 둘러싼 긴장된 상황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다지는 변곡점으로서 세계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상회담들이 줄지어 열립니다. 세기 회담이라 일컬어지는 미중 정상회담도 한반도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의 뜨거운 주요 관심사입니다.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도 이번 경주 에이펙에 주목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측면에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2025 경주 에이펙 성공을 위하여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 만큼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에이펙 성공을 위하여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을 합의한 바 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성공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가 이번 주에 다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여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의 시험대이자 국익을 키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안보와 경제 두 축을 함께 챙기는 그야말로 실속 있는 외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안보 협력과 관세 협상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입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는 우리 기술력에 걸맞는 자주적 에너지 안보로 가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제약을 벗고 우리 역량대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협상에 집중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에이펙 기간에는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립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입니다. 정부는 그 원칙을 중심에 두고 균형 잡힌 외교와 조정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주 선언은 세계 속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국민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전폭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국익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외교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본회의에서 70여 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때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응원의 문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면 국민 여러분도 변화를 체감하고 기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아직 본회의에 올라가길 기다리는 민생개혁 법안이 수백 건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시고 여야가 동의하는 민생법안은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정쟁 때문에 민생과 경제가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주거 안정, 교육, 보육 지원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법안이 회의실에서 잠들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발로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정상 외교 시간이 시작됩니다.
어제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미중일 간의 양자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연이어 이어집니다. 에이펙 기간 중에 동북아 평화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제2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쉴 틈 없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전을 펼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걸음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익 앞에서는 오직 하나의 국회만 있을 뿐입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협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5달 만에 사상 첫 코스피 4천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네, 지금 4,017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구어낸 성과입니다. 코스피 4천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돈의 물줄기를 주식 시장으로 바꿔서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4천을 넘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관봉권 폐기와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관련해서 법무부의 상설특검 추진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듯이 내부 감찰조차 제19 감사기로 일관해온 검찰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불법을 자행한 부패 검사들을 엄단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 1위인 서울의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주연 꼴찌 기록, 민생 외면 오세훈 시장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광장시장을 돌아봤습니다. 광장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구 동성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시장 경기를 살리고 있다며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차 추경에서 서울시의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지원은 6억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6억 2,900인데요. 부산이 643억, 광주가 533억, 대구가 235억, 경기도 72억 1,700만 원입니다. 애당초에 이렇게 적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규모는 서울시가 아예 애당초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신청하는 규모가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시행정인 한강버스에는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작 민생 예산에는 눈 감은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일요일이었던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74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듬는 법안들이 여야 간 합의에 따라서 처리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16 군사정변 세력의 통치 기구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꾼 지 62년 만의 일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의 시대를 넘어서 모든 일이 존중받는 노동의 시대를 다시 한번 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불기소와 또 수사 외압의 논란으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의 이 문제 근원도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과 제도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시점인데 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권리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관련 사건 재판의 변호인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물론 지금은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컨대 김건희 경복궁 사진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했다라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업무상 입수한 사진을 유포하는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법적 책임을 운운하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적당히 하라.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제보자가 아니라 김건희입니다. 경복궁 휴궁일에 경회로 2층에 올라가서 짝다리를 짚은 사진, 이걸 보고도 김건희를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싶습니까?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서 용상에 앉아보고 잠겨있던 건청궁을 기어이 열어서 구경을 하고 종묘에서는 차담을 하면서 우리 문화재를 사적으로 유행했던 김건희. 김건희야말로 적당히 했어야죠. 어좌, 즉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봤으니 아직도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는 줄 착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마저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문화재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체부 규조실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본인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되겠죠. 어떤 업무도 맡겨지지 않았던 김건희가 적당히 하지 않은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김건희 본인과 변호인이 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만행에 대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향한 겁박도 적당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시작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이자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력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경주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천년의 고도입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은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에이펙 주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꽃피워낼 외교 향연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협력의 길을 새롭게 제시하는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의전은 품격을, 보안은 철저함을 견지하고 새로운 한반도 외교의 비전을 담아야 합니다. 경주의 빛이 세계의 이목을 모으는 이 시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진정한 국익 외교로 완성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의 발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본다고 말한 점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와 기성 언론은 관세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은행만을 부각하며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저마다 새 판을 짜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정략적 주장과 발목 잡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치열한 토론이 멈춰선 자리에 낡은 대결주의와 허황된 핵무장론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모두가 침묵하면 모두가 침몰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격변하는 시점에 한반도 안보 변화를 읽어내는 국가 전략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국민께 보고 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K방위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입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 202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여해 세계 각국 고위 군관계자와 국내외 기업 간에 816건 449억 달러 규모의 수주 상담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됐습니다. 특히 AI 기반 무기체계, 무인화 시스템,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이 대거 소개되며
방위산업이 단순 국방을 넘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으로서 행사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한국 방위산업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방산의 힘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가 허위 매물 떴다방처럼 거짓을 앞세워 진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집을 여러 채나 컬렉션하고도 마치 푼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장동혁 대표는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대표이사입니까? 한국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를 독식한 자들이 급주한 국힘 부동산 특위는 부동산 정상화가 아니라 강남 불패 구사대라 불러야 합니다. 국민의힘 특위위원 중 여러 명의 의원들은 경쟁하듯이 2채에서 4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서민의 주거지를 걱정하는 꼴입니다. 표리부동한 부동산 업자들은 서민의 집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살인 저주를 주문하던 송원석 원내대표의 50억에 이르는 강남 아파트, 부동산 재벌 바이든 김은혜 부부의 200억대 강남 빌딩과 단독주택, 입으로는 서민의 눈물을 말하지만 발 밑에는 부의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들의 왜곡과 기만, 선동의 삿대질에 흘러내리는 것은 청년의 눈물이며 무너지는 것은 서민의 내 집 마련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냄새나는 위선의 입을 닥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아침에 보셨다시피 코스피 4천 돌파했습니다. 제가 4천 돌파할 거라고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안 믿던데, 네,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원인도 있고요. 금리나 기조도 있습니다.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재현되고 있고 에이펙도 앞두고 있습니다.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코스피 ETF 매입하자고 제가 권고도 하고 저도 매입했는데요.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함께 가는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우리 정부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서 노력하는 김에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저희 우리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장의 기대에 또 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관세 전쟁, 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많이 근접했음에도 대미 투자, 현금 비중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분투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가능한 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외환시장도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융위원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즉 대환대출에 한해서 기존처럼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